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재삼 작가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책은요. 야마구치 사키코 작가님이 지은 1등의 기억법이라는 책입니다. 먼저 작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야마구치 사키코, 포토리딩 공인 인스트럭터이자 기억법 강사, 자기계발 전문가, 사업가로 활동하고 있다. 1시간에 책 한 권을 읽는다는 포토리딩 전문가로서 15년 동안 7,500명 이상을 교육하였으며 이 같은 실적을 바탕으로 세계 최초로 포토리딩 시니어 인스트럭터가 되었다. 그럼 머리말을 한번 보겠습니다. 인생이 압도적으로 유리해지는 기억의 기술. 저는 기억력이 좋은 편이 아니라서 그 사람은 머리가 좋으니까 기억력도 좋을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법과 공부법 강의를 해오면서 이 같은 푸념을 자주 듣습니다. 하지만 7,500명 이상을 직접 가르쳐 본 경험으로 말하건대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기억력에는 별 차이가 없으며 누구나 기억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저는 1시간에 책 한 권을 읽어내는 포토리딩 독서법, 생각을 지도 그리듯 이미지화하는 마인드맵 등을 바탕으로 속독법과 기억법, 공부법, 노하우를 가르쳐 왔습니다. 포토리딩은 텍스트를 글자나 단어 단위가 아니라 페이지 단위로 읽는 방법입니다. 1초, 2초에 한 페이지씩 사진을 뜯듯이 책을 읽고 그 전후의 준비 단계와 활성화 단계를 거쳐 책 내용의 핵심을 파악하게 됩니다. 이 테크닉은 두뇌의 잠재의식이 정보를 처리해 장기 기억으로 보내는 능력을 활용하는 독서법으로 저는 15년 동안 포토리딩 강의를 맡고 있습니다. 기억법 덕분에 공부와 업무 효율이 크게 올랐다는 평가가 많아 제 강좌는 거의 만원입니다. 수강생은 학생, 회사원, 경영인, 교수, 공무원부터 올림픽 선수, 작가, 작곡가, 연예인 등 다방면에 걸쳐 있습니다. 연령폭도 넓어 앞날이 창창한 10대는 물론 은퇴하고 한참이 지난 80대 분들도 계십니다. 기억법은 시험에서 특히 큰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수강생 중에는 하위권 성적의 고등학생이 반년 만에 중상위권으로 오르더니 명문 개이오 대학에 합격한 케이스. 학원에 다니지 않고도 와세대 대학이나 조치대학에 합격한 케이스. 밑바닥 성적에서 2개월 만에 문턱이 꽤 높은 대학에 들어간 경우도 있습니다. 삼수에서 겨우 야간대학에 들어갈 만큼 공부와 담을 쌓았던 직장인이 몇 달 만에 합격률 10%대의 국가고시를 포함해 1년 동안 4개의 자격시험에 붙었습니다. 6개월 만에 토익 성적이 300점 오른 사람, 3개월 집중 공부로 합격률 7.5%의 시험에서 상위권 합격한 사람 등등 기억법으로 성과를 낸 사람들은 아주 많습니다. 그들의 성취는 결코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누구라도 가능합니다. 학교 성적이나 학력면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본 적이 거의 없는 사람이 단기간에 놀라운 성과를 내는 것은 타고난 능력과는 무관하기 때문입니다. 애당초 기억력을 타고났다면 그 짧은 기간에 기억 능력이 갑자기 좋아질 리 없습니다. 기억력이란 쉽게 말해 과거에 기억한 것을 외우고 있는 능력입니다. 여기에는 3가지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첫째, 기억력은 처음부터 능력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다. 둘째, 기억력은 기억해 낼 수 있는 힘. 셋째, 두뇌는 모든 정보를 똑같이 기억하지 않는다. 두뇌는 모든 종류의 정보를 똑같이 기억하지 않습니다. 더 잘 기억하는 정보가 있고
마찬가지로 더 잘 기억되는 암기 방식이 있습니다. 예컨대 텍스트는 이미지 정보보다 기억 정착 효과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책보다 드라마가 더 잘 기억되고 몇 년 전에 묵은 호텔방 모습도 어렵지 않게 떠올릴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기억 능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기억력은 머리에 좋고 나쁨이 아니라 기억해낼 수 있는 힘이 있는지 없는지의 문제입니다. 다시 말해, 기억해낼 힘이 약한 사람이 자신은 기억력이 나쁘다고 믿는 것입니다. 만약 지금 당신의 기억력에 자신이 없다면 그것은 기억하는 방법을 제대로 몰랐기 때문입니다. 기억법의 핵심은 두뇌로 외울 때의 요령과 외운 것을 떠올릴 때 기억을 꺼내는 방법 익히기입니다. 이 책은 기억의 원리와 함께 그 방법들을 하나하나 알려드립니다. 기억력이 나쁘면 공부뿐 아니라 회사에서 일 처리도 원활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경력이 쌓이는 속도가 늦고 실적이 크게 오를 일도 없겠지요. 실제로 이런 문제의식으로 제 강의를 찾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반면에 기억력이 좋으면 공부와 시험에 강해지는 것은 물론 업무에서 프로다운 일처리가 가능해집니다. 단기간에 기억력이 좋아진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공부 과목이 많았는데 생각보다 빨리 마스터했어요. 회의에서 현안을 모두 외우고 있으니까 다들 인정해줘요. 똑같이 일해도 남들보다 3배의 업무량을 처리해요. 기억법에는 다양한 요령이 있습니다. 그중 몇 가지만이라도 꼭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억법은 많은 것들을 기억할 수 있다는 게 효과의 전부가 아닙니다. 공부와 업무, 인간관계 등에서 기억력이 좋아지면 인생이 압도적으로 유리해집니다. 네, 그럼 목차를 한번 보겠습니다. 1장, 기억법과 공부의 기본 원리. 2장, 지금보다 10배 더 잘 기억하는 책 읽기. 3장, 같은 시간을 공부해도 시험에 더 강해지는 비결. 4장, 기적의 정보 습득법, 포토 리딩. 5장, 단기간에 성과를 내는 노트 기억법. 6장, 인생이 절대 유리해지는 기억 기술. 네, 그럼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기억력을 높이는 데 가장 중요한 것. 기억하는 목적을 분명히 하기. 기억이라는 단어의 의미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기라는 글자는 말과 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억은 마음과 뜻으로 이루어졌지요. 이로써 기억이라는 단어를 풀어보면 나의 말로 하기 위해 뜻을 가지고 마음에 담는다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뭔가를 기억한다는 것은 언제 누가 묻더라도 똑같이 대답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분명한 뜻, 즉 의도를 가지고 필요한 정보를 머릿속에 넣어야 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할 일입니다. 이 과정이 없으면 정보가 머리에 거의 남지 않습니다. 이번 시험에 꼭 합격한다 또는 전문 자격증을 따고 싶다처럼 잘 기억하려면 무엇보다 먼저 기억에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왜 그것을 외우는지, 외워서 어떤 결과를 이끌어낼 것인지를 스스로 분명하게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력에 동기부여가 필요한 진짜 이유. 내가 기뻐할 일이어야 잘하게 된다. 기억법의 목적은 더 잘 기억하기입니다. 이를 위해 두뇌에 입력하는 정보가 더 잘 기억되는 조건을 이해하고 더 기억하기 쉬운 형태로 정보를 바꾸어 두뇌에 입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막연하게 뭔가를 공부하는 상황에서 우리의 두뇌는 정보를 효율적으로 기억해주지 않습니다.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들어가고 싶은 대학에 입학시험이 없다면 과연 열심히 공부할까요? 당신의 노력을 평가할 일이 없으니 열심히 외우고 공부할 의미 또한 사라집니다. 시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억하려고 애를 씁니다. 시험 결과에 따라 들어갈 대학이 정해지고 덩달아 미래도 바뀌지요. 이것을 아니까 마음속에서 공부할 의지가 샘솟습니다. 진지한 태도로 공부에 임하게 되고 두뇌 또한 더 잘 기억하고자 합니다. 나를 공부로 이끌게 되는 의욕은 나의 의도에 의해 생겨납니다. 그리고 의도, 즉 하려는 마음은 목표를 이루면 얼마나 좋을까에서 처음 비롯됩니다. 요컨대 그 대학에 들어가면 정말 기쁘겠지? 이러한 말이 공부와 기억 효율을 높이는 것입니다. 내가 기뻐할 일이어야 꾸준히 하고 잘하게도 되는 이치이죠. 공부를 하면서 잘 외워지지 않는다면 실은 외우고 싶은 마음이 부족하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이때는 암기법이 아니라 외워야 할 이유를 찾는 게 우선입니다. 공부할 마음이 들지 않아 라는 생각이 마음 한쪽에 자리 잡고 있다면 아래처럼 자문해 봅니다. 나는 왜 이걸 공부하려고 하지? 이것들을 다 외워서 얻게 되는 장점은 뭐지? 이렇게 찾은 목적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 목적이 이루어지면 내 미래는 얼마나 즐거울까를 떠올리는 것입니다. 자, 어떤가요? 여기에 대한 대답이 yes라면 바로 공부를 시작하면 됩니다. 만약 no라면 no를 yes로 바꾼 다음에 책을 펼치는 게 좋습니다. 이번 시험에 붙으면 내 인생이 달라진다. 이처럼 의욕이 샘솟게 될 뭔가를 찾는 게 먼저입니다. 기억해야 할 이유가 없는데 기억이 잘 될 리는 없습니다. 쾌감이 나의 행동과 결과를 바꾼다. 쾌감은 두뇌를 활성화시키는 원동력. 그 일을 하고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되는 취미가 있을 것입니다. 친구와 수다를 떠는 게 너무 즐거워서 문득 시계를 봤더니 몇 시간이나 지났던 적도 있을 테지요. 바로 그 같은 때에 우리의 두뇌는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두뇌는 쾌감을 좋아합니다. 쾌적, 쾌락을 느낄 때의 쾌감입니다. 두뇌는 쾌감이 느껴지면 뇌 기능이 활성화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너무 재미있어서 어쩔 줄 모를 때의 경험이나 당시의 대화를 수십 년이 흘러도 생생하게 기억하는 것은 그 일이 두뇌에 인상 깊게 새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두뇌 특성을 기억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공부해야 할 때 두뇌를 쾌감 상태로 가져가는 것입니다. 당신이 어떤 자격증을 꼭 따야 할 상황에 놓였는데 정작 공부할 마음은 내키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 시험은 하루하루 다가오는데 공부하기는 싫어. 이러한 마음 상태인 거지요. 이때 해당 자격증을 딴 미래가 당신에게 쾌감으로 느껴진다면 공부에 앞서 거기에 초점을 맞춰보기 바랍니다. 우리의 두뇌는 정직합니다. 두뇌는 어느 때든 꼭 원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그 일을 함으로써 얻게 되는 보상입니다. 공부에는 호기심과 감동이 필수. 관심과 흥미는 기억의 대전제다. 태어나서 한동안 아무 말도 못하던 아기가 빠르게 말을 배우는 모습은 정말 흥미롭습니다. 아기들은 어째서 그처럼 많은 단어들을 단기간 내에 외울 수 있을까요? 아이에게는 하루하루가 새로운 일들의 연속으로 두뇌가 줄곧 흥분한 상태에 있기 때문입니다. 외우려고 하지 않아도 그냥 외워지는 것이지요. 어른이 되어서도 역시 감동적인 경험은 더더욱 기억에 남기 쉽습니다. 어떤 일에 처음 인상이 매우 기뻤다든가 정말 놀랐을 때는 잊으려고 해도 잊혀지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아야 할 기억의 이치 첫 번째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기뻤던 일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운동 경기나 공부에서 모두가 놀랄 만큼 성과를 냈을 때, 결혼했을 때, 아기가 태어났을 때,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을 손에 넣었을 때도 기쁨과 감동의 마음이 샘솟습니다. 이처럼 임팩트 있는 기쁨을 느꼈을 때 뇌리에 입력된 말, 영상, 감정, 감각은 훨씬 잘 기억됩니다. 그런데 쾌감을 느끼며 책상 앞에 앉는다는 게 쉽지는 않지요. 이때는 쾌감 대신에 관심과 흥미라면 어떨까요? 아무 관심이 없는 교재는 10번을 펼쳐도 언제 본 듯 싶지만 흥미있는 연예인 이야기라면 시시콜콜한 사항까지 머리에 쏙쏙 들어옵니다. 관심과 흥미는 기억의 대전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싫어도 공부해야 하니까 라며 두뇌에 부담을 지우는 대신에 호기심, 즐거움의 감정을 앞세울 수 있어야 합니다. 재밌으니까 외우고 싶어. 공부하는 것 자체가 즐거워처럼 적극적인 마음 상태에서 공부할 때 기억 효율은 월등히 좋아집니다. 두뇌 과학에 기초한 기억 보존법. 두뇌는 반복되는 정보에 주의를 기울인다. 기억에는 단기 기억과 장기 기억의 두 종류가 있습니다. 단기 기억은 초단위 정도의 시간밖에 유지되지 않는 기억입니다. 예를 들어 방금 들은 말도 잠깐의 시간이 지나면 반복하지 못하는, 내버려두면 자연히 사라지고 마는 기억이 단기 기억입니다. 그에 비해 장기 기억은 몇 달, 몇 년처럼 오랜 기간 동안 떠올릴 수 있는 기억입니다. 어떤 그림이나 사진을 봤을 때, 아, 전에 본 적이 있어 라고 느낄 때가 있지요. 이처럼 장기 기억은 오래 기억되고 다시 떠올리기도 쉽습니다. 우리가 별 생각 없이 책을 읽을 때 내용 정보는 상당 부분 단기 기억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책장을 덮고 난 다음에 내용을 떠올리려고 해도 잘 생각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책 내용을 단기 기억이 아닌 장기 기억에 바로 넣을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한참 시간이 지나도 기억을 떠올리기가 훨씬 수월할 것입니다. 기억이 잘 되는 기본 전제는 앞에서 설명한 쾌감, 관심과 흥미 등입니다. 한편으로 기억 방법의 가장 기본은 반복입니다. 사람의 두뇌는 반복되는 정보에 주의를 기울이는 특성이 있습니다. 두뇌에서 기억은 해마가 담당합니다. 두뇌 안쪽에 자리한 해마가 기억의 증추이지요. 새로운 기억은 해마에서 일시적으로 보관되는데 동일한 정보가 반복되면 그 정보를 축두엽에 보내 장기 보존합니다. 반복되지 않으면 일정 시간 후에 폐기됩니다. 반복 외에도 정보를 장기 기억에 보내는 기억법 혹은 기억술은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뒤에서 설명하는 필기법, 독서법, 포토리딩, 연상법, 기억의 궁정 같은 장소 기억법 등이 있고 망각의 패턴에 기반한 복습법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그 시작은 쾌감, 관심과 흥미라는 사실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학습에서 감정이 중요한 이유는 감정 중추가 기억 중추인 해마와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즐거운 감정으로 공부하면 더 잘 기억됩니다. 잠재의식 활용이 기억력을 높인다. 잠재의식은 무한의 기억 창고. 사람의 기억 용량에는 한계가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만 누구나 무한의 기억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에 따르면 의식은 현재의식과 잠재의식으로 나뉜다고 합니다. 현재의식은 자각할 수 있는 의식, 잠재의식은 의식의 표면에 떠오르지 않는 숨은 의식입니다. 흔히 무의식이라고도 합니다. 네, 오늘 저는 여기까지 읽어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새로운 책을 가지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